속보, 홍명보만이 아니야. 무자격 지도자 대표팀에 정말 갈 때까지 간 막장행정 축협 무자격 지도자 국가대표팀의 수두룩. 지난달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감사 중간 발표에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밝히자 대한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의 선임 결정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정강위가 행하는 추천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정강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임생 이사가 앞서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라고 해명했다. 이어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 11차 정강위 회의는 정강위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 앞서 10차 회의를 통해 정강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정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 라고 했다. 또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홍 감독에게 특혜를 줬다는 문체부 발표에 대해서도 이임생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에서 5시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계속된 감사에서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위반 및 부정적 운영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고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총 위법 및 부당한 사항 총 27건을 확인했다고 5일 특정감사 최종 발표에서 밝혔다. 감사팀은 서명과 질의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다. 남자 성인 대표팀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 전체 지도자 선임 업무가 부적정했다는 내용은 더욱 충격이다. 문체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하여 10개 대표팀에서 선임한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들은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문체부는 그 외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이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 축구연맹 AFC, 피트니스 레벨, 엘브, 웰 미수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 규정, 상위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사 및 위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 상근 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시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 등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무엇인지 묻자 최 감사관은 국가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선 징계를 요구할 때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보면
자격정지 이상은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축구협회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 사면 과정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사면 과정을 폐지하고 안내를 받았는 데에도 사면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고 강조했다.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문체부는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묻는 말엔 우리는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시행한 감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권한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엔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다. 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엔 이행감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분이 됐을 땐 감독부서인 체육부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 체육부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축구협회가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협회에 실망이 큰데 그 이유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독단적인 행정의 원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감사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축구협회가 바로 서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발표에 대해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라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6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홍명보호 16시간 걸려 쿠웨이트 도착. 가자 4연승. 쿠웨이트 국제공항에는 박종석 주 쿠웨이트 대사와 교민 등 20여 명이 홍 감독과 선수단의 꽃다발을 안기며 환영했다. 9년여 만에 쿠웨이트 원정에 나선 홍명보호는 한국 시간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시티의 자베르 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B조 예선 5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쿠웨이트와 역대 상대 전적에서 12승 4무 8패로 앞선다. 최근 8차례 대결에서 7승 1무, 몰수승 1승 포함로 무패 행진을 펼치고 있다. 가장 최근 쿠웨이트 원정은 2015년 10월 8일 2010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이었다. 당시 구자철, 제주위 결승골로 1에서 0으로 이겼다. 홍명보호는 이번 쿠웨이트전 승리로 예선 4연승과 함께 19일 예정된 팔레스타인과 6차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쿠웨이트는 이번 대결에 필승을 벼른다. 월드컵 3차 예선 B조 1에서 4차전에서 3무 1패, 승점 3로 1승도 없이 5위까지 밀려났다. 이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며 쿠웨이트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관리 협조 운운하더니 토트넘, 손흥민, 9분 풀타임, 스고도 승격팀의 패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엇갈린 말과 행동으로 손흥민, 32, 토트넘, 위 부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1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에 1에서 2로 패했다. 이로써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토트넘은 승점 16, 5승 1무 5패를 유지. 9위에 머물렀다.
승리했다면 3위까지도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토트넘은 졸전 끝에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2골을 내줬다. 전반 31분 스모딕스의 바이시클킥에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43분 델라백의 추가골을 허용. 일찌감치 무너졌다. 후반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만회골로 겨우 무득점 수모를 벗은 토트넘이었다.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입스위치 타운을 몰아쳤지만 여전한 결정력 부족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특히 부상에서 회복 중인 에이스 손흥민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5무 5패만 기록 중이던 팀에 귀중한 첫 승만 안겨준 채 헛심을 팔아야 했다. 지난 9일 글로벌 매체 ESPN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국가대표 감독과 대표팀의 선수 운용 계획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면서 내가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각 구단 감독이 내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건강한 손흥민을 원한다. 손흥민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해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면서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의 최근 부상을 알고 있다. 고 말해 손흥민에 대한 관리를 강조했다. 손흥민은 현재 100%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다. 지난 9월 27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다친 햄스트링 여파가 2달째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부상 직후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 요르단, 이라크에도 불참, 영국 런던에 남아 회복에 집중해야 했다. 3경기를 쉰 손흥민은 지난달 19일 4에서 1로 완승을 거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리그 8라운드 홈경기를 통해 복귀했다. 자책골을 유도하고 직접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맹활약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경기 후 다시 통증을 느껴 다시 3경기를 쉬어야 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4에서 1로 이긴 아스톤 빌라와 리그 홈경기에 다시 나서 도움을 올렸다. 하지만 손흥민은 56분을 뛰는데 만족해야 했다. 당시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지시에 나를 교체하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의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든 55분이나 60분 이상은 뛰게 하지 않을 예정이었다. 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다음 2에서 3으로 패한 갈라타사라이와 유로파리그 경기에도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반만 소화한 채 후반부터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대로 세심한 관리에 돌입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당초 손흥민의 경기 출전 시간을 차츰 늘려갈 생각이었으나 상황이 급박해지자 손흥민을 빼지 못했다. 결국 손흥민은 추가 시간 8분까지 포함해 풀타임을 소화해야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스스로 손흥민에 대해 한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순간이었다. 차라리 비기거나 승리라도 해 승점을 가져왔으면 몰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무한 경기였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와 9라운드 경기에 이어 다시 하위권 팀에 무너진 토트넘이었다. 명분도 얻지 못했고 에이스의 몸관리도 망친 어이없는 결과물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의 부상 관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팀 승리를 위해 무리한 기용을 감행하는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에 대한 관리 부담은 고스란히 홍명보로 넘겨졌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최근 대표팀 명단 발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흥민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라며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